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은행 하나가 휘청하면 왜 우리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은행이 우리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요한 은행들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지 그 아주 정교한 진단 도구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그럼 말이죠.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냥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마냥 믿고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감독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의사가 은행이라는 환자를 진단하는 정교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진단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냥 뭐 딱딱한 규제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의사의 진료 차트를 함께 엿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단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건 바로 은행의 몸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촬영 단계입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대출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죠. 이걸 바로 자산 건전성 규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이유가 뭐죠? 뼈가 완전히 부러지기 전에 금이 간 곳을 찾아내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이 빌려준 돈, 즉 대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혹시 모를 손실, 그러니까 떼일지도 모르는 돈에 대비해서 미리 비상금을 쌓아두게 하는데요. 이걸 전문용어로 대손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 자산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정상. 이건 뭐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두 번째, 요주의. 이름 그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태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정부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은 이런 좀 안타깝지만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아주 위중한 단계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주의랑 고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 기준이 있지만 다른 건 다 잊어도 연체 기간, 이거 하나는 꼭 주목해 주세요. 요주의는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다음 단계인 고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위험 신호,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셈이죠. 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렇죠. 처방을 해야겠죠. 바로 이 표가 그 처방전, 즉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산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러니까 고정, 회수의문으로 갈수록 쌓아둬야 하는 비상금의 비율이 확확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 고정은 20%만 쌓으면 되지만 회수의무는 50%, 추정 손실은 무려 100%를 다 쌓아야 합니다. 그만큼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대출 자산이라는 신체 부위를 엑스레이로 하나하나 찍어봤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종합 건강 성적표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게 카멜-R, 즉 케멜-R이라는 종합성적표를 매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기마다 성적표를 받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럼 이 성적표에는 어떤 평가 과목들이 있을까요? 케멜-R, 이 각 알파벳이 과목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C는 자본, 즉 캐피털이 충분한지, A는 자산, 에셋이 건전한지, M은 경영, 매니지먼트를 잘하는지, E는 수익, earnings를 잘 내는지, L은 유동성, liquidity,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얼마나 빨리 동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R은 위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모든 과목의 점수를 종합해서 최종 등급이 딱 하고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의사도 내과, 외과 전문의가 나뉘잖아요.
금융기관도 종류에 따라서 검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표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본 일반은행은 캐멜 R 방식으로 평가받죠?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ROCA, 특수은행은 KCLL이라는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의 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최종 등급은요,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4단계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 능력 같은 질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죠. 이렇게 해서 나온 1등급 우수부터 5등급 위형까지의 이 최종 등급 하나에 은행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 이 성적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지체 없이 바로 긴급 처방전이 발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기 시정 조치, 영어로는 PCA, Prompt Correc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적절한 시기에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뭐 앞으로 잘해주세요 하는 식의 단순한 권고가 절대 아닙니다. 은행의 건강 상태가 정해진 기준 이하로 뚝 떨어지면 감독 당국이 자동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예요. 말하자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처방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아주 체계적인 응급치료 계획인 셈이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자동성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 당국이 저 은행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순 없는데 라거나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볼까? 와 같은 재량적인 판단, 이걸 규제 유예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소위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막고 모든 은행을 공평한 잣대로 처리하기 위한 정말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조치의 강도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좀 부드러운 권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단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요구로 넘어가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깎아버리거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3단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점점 더 강해지죠. 자, 이 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핵심만 딱 짚어보죠. 표의 맨 윗줄, 은행의 자기자원 비율 항목이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오른쪽에 있는 경영 개선 권고 조치가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만약 여기서 상태가 더 나빠져서 6% 미만으로 내려가면 요구 조치가, 그리고 정말 생존이 위태로운 2% 미만까지 가면 가장 강력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처럼 명확한 수치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적기 시정 조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행의 건강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좀 복잡해 보였나요? 하지만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금융 뉴스를 보거나 경제의 흐름을 읽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융의사의 진단도구 3가지. 첫째, 개별 자산의 건강을 살펴보는 엑스레이, 바로 자산 건전성 분류였죠. 둘째, 은행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종합 건강 성적표, 경영 실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시 내려지는 긴급 처방전, 적기 시정 조치까지, 이 3가지가 바로 우리 금융 시스템을 튼튼하게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금융론이라는 학문이 때로는 어렵고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처럼 이 지식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건강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맥박을 짚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아주 강력한 청진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멋진 도구를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한 금융 안전망, 과연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금융위기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